이제 스터디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일단은 뭐 시작에 앞서서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고 어, 그렇기 때문에 스터디 환경 한번 소개해 드리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VS 코드 쓰셔야 된다는 점 알고 계셔야 되고요. 브라우저 하나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받지 않으셨으면은 여기 링크 들어가시거나 인터넷에 VS 코드 검색해서 받으시고 다운로드 누르고 확인 막 누르면은 아무튼 설치가 된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저희 스터디에 대해서는 공지나 과제, 스터디 소개 이런 것들은 이 페이지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 혹시 뭐 저희 디스코드 채널에 정보가 너무 많아서 찾기 어려워진다 그러면은 이 페이지 들어가셔서 공지나 과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터디 영상은 여기 유튜브에 골뱅이 소울 마이너스 치킨 이 채널에 제가 다 올리고 있고요. 이번 주도 다 올라갈 거니까 뭐 복습 필요하신 분들 보시면 돼요. 궁금한 거 있으면은 디스코드 DM 주시면 됩니다. 뭐 개인적인 궁금한 점도 좋아요. 아무튼 이제 진짜 2주차 시작할 건데 HTML의 진짜 엄청난 짱친이 이 CSS입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저희는 CSS랑 인사도 했고 CSS래 HTML이랑 인사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정보도 알게 됐고 과제로 자기소개도 하면서 HTML을 써봤죠. 이제 친구의 친구는 친구라는 말 있잖아요. 이제 CSS랑 친해져 봅시다. 일단 두 번째 프로젝트 세팅을 해볼 건데 기존에 작업하셨던 VS 코드 폴더 열어주시고 거기에 week2라는 폴더를 만들어 주세요. 거기 안에 father.html이랑 index.html 파일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같이 해볼게요. 여기에 week2라고 폴더 하나 만들어 주시고 파일로 index.html 그리고 father.html 이번 주까지는 좀 짱구를 우려먹을 생각이기 때문에 뭐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번에 오신 분도 이 워클래스 요거 보시면 돼요. 뭐 파일을 만드셨기를 바라면서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이 경로에 대한 거가 있거든요. 리눅스 환경이나 뭐 CLI 같은 거를 좀 써보셨으면은 이런 경로에 대한 거는 별로 어렵지 않을 건데 처음 보신 분들은 좀 당황스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절대 경로라고 하면은 슬래시로 시작을 합니다. 슬래시로 시작을 하면은 이 루트라고 해서 프론트 스터디 아니면은 제 프로젝트 기준으로는 2025-1 이 폴더가 루트가 되고 슬래시로 시작하면 여기다 라는 거. 그래서 위크 1에서 index.html을 들어가는 방법은 이렇게 되는 거죠. 상대 결론은 점으로 시작을 해요. 예를 들면 위크 2에는 index.html에서 위크 2에 있는 father.html을 지정을 하려면은 이 폴더의 기준에서 봤을 때 점으로 시작을 하고 슬래시를 넣고 father.html을 넣으면 된다. 그리고 조금 더 상위 폴더로 올라가고 싶다 하면은 점점을 쓰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는 점 이제 경로에 대한 거를 알고 계시면은 과제할 때 조금 당황스러운 일이 적을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용할 코드인데 사실 지난 시간이랑 거의 똑같아요. 똑같고 이거 복사해서 일단은 넣어봅시다. index.html 강의록에 올라왔으니까 복사 붙여넣기 해주세요. index.html이랑 father.html 만들어 놨으니까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아직 세팅 안 되신 분 있나요?
싶다고 생각하고, 오늘 다룰 내용은 이렇게 총 3가지고 그 다음에 과제에 대한 설명 있을 것 같아요. 뭐 CSS에 대해서 조금씩 단계별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스타일이라는 그런 것들을 좀 클래스로 묶어서 사용하는 방법까지 알아봅니다. 일단 첫 번째 인사 시간이죠. 뭐 HTML 이후에 이렇게 친구 CSS를 데려왔어요. 프론트엔드를 하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 고구마처럼 줄줄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CSS 하셨으면은 뭐 자바스크립트 공부하셔야 되고요. 자바스크립트 끝나면 프론트엔드 하셔야 된다 하면 리액트 하셔야 되고, 리액트를 좀 더 잘하고 싶다 하면 타입스크립트 하셔야 되고, 리액트의 프레임워크 넥스트JS가 있고요. 뭐 경쟁자 리믹스 있고, 리액트의 경쟁자 뷰JS 있고, 막 이렇게 되게 너무 많아요. 줄줄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생태계에 조금 익숙해지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첫 친구 이렇게 갑자기 데려온 점 양해 부탁드리고 하나씩 친해져 보죠. HTML로 과제를 하셨을 수도 있고 아직 제출을 못 하셨을 수도 있는데, 뭔가 한계가 있죠. HTML로 만든 문서는 예쁘지 않아요. 뭐 나름 예쁘다고 생각하셔도 조금 더 예쁘게 꾸밀 수 없다라는 게 단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예쁘게 꾸며보는 시간인 것 같아요. CSS는 그러려고 있는 겁니다. 스타일을 입혀봅시다. 예쁜 문서를 만들 건데 사실은 정말 예쁘지는 않고 뭔가 짱구 스타일링을 넣어보는 시간이에요. 짱구의 시그니처 하면 노란색과 빨간색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짱구라는 시그니처를 형상화해서 우리는 한번 텍스트를 꾸며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노란 글씨, 빨간 배경, 이런 글씨를 한번 꾸며보는 거죠. 스타일링을 한번 해봅시다. 뭐 문법은 벌써 알려드리지 않을 거고 일단은 먼저 따라 해봅시다. 이걸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볼 건데, H1 태그 안에 뭔가 많죠? 스타일부터 시작해서 백그라운드 컬러까지 하는 뭔가가 있는데 이걸 복사해서 신짱구한테 한번 줘봅시다. 이 7번 라인에 있는 H1 신짱구가 있는데 이거를 붙여넣기 해서 넣어볼게요. 라이브 서버를 여기서 켜주시면 이게 나올 겁니다. 확대를 좀 하면 이렇게 생겼죠. H1 태그에 스타일링을 한번 넣어봤어요. 배경은 빨간색, 글자색은 노란색. 별로 예쁘진 않지만 나름 이제 색깔을 넣어보는 경험을 여러분들은 해보셨습니다. 여기에서 컬러는 폰트의 색깔,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배경의 색을 이야기해요. 굉장히 직관적인 단어를 쓰고 있고, 보면은 대충 슬슬 문법이 이해가 가기 시작하는 이상한 상황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넣는 태그 안에 스타일을 직접 넣는 방식은 인라인 스타일이라고 저희는 불러요. 태그 안에 저희가 지난주차에 했던 A 태그 안에 href라는 속성을 넣어봤고, 과제는 이미지 태그 src라는 속성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인라인으로 하는 방식은 태그 안에 스타일이라는 속성을 넣고 CSS 문법을 넣어주는 방법입니다. 일단은 스타일링을 해봤어요. 이제 CSS에 대해서 다시 알아볼 건데, CSS는 이런 약자를 쓰고 있어요. 캐스케이딩 스타일 싯이라고 해서 이거 96년생입니다. 별로 이제 오래되지 않은 기술입니다. 뭐 기술치고는 오래됐는데 그렇게 오래 안 됐죠. 지난주에 했던 HTML의 단어 하나하나를 알아보는 것처럼 이번에도 알아볼 건데, 저희가 아는 단어는 여기에서 스타일밖에 없어요. 시트 대충 알 것 같기도 하고 캐스케이딩은 모르겠죠. 뭐 이런 상태인 것 같고, CSS의 정의를 이제 정말 공신력 있는 사이트인 나무위키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HTML 등 마크업 언어로 작성된 문서가 실제로 웹사이트에 표현되는 방법을 정해주는 스타일 시트 언어라고 하네요. 네, HTML의 스타일을 표현하게 해준 언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말이 어렵죠. 개발쟁이들은 이런 어려운 말을 씁니다.
아무튼 이렇게 세계관 확장을 했고 이렇게 친구가 친구를 데려왔다. 인트로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세계관에 좀 익숙해지시는 시간을 조금씩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기술들이 나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리액트도 HTML, 자바스크립트가 해결하지 못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고, 리액트가 너무 불편해서 넥스트.js가 나오고, 자바스크립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타입스크립트가 나오는 등 되게 많은 기술들이 나름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과정이에요. 이 넓은 세계관을 좀 같이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프론트엔드의 덕목이니까 이걸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 페이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이제 두 번째 조금 스토리텔링을 가져왔고요. 무한상사의 여러분은 개발자로 취직을 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는 아까 그 짱구 스타일링 H1 태그로 포트폴리오를 들고 취직을 한 거예요. 유 부장님께서 일을 주시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이야기해 보죠. 여러분들은 이제 몇 년 뒤면 신입 개발자가 되겠죠? 아닐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 GDG 프론트엔드 스터디라는 어마어마한 그 경쟁력을 가지고 입사에 성공을 합니다. 이제 어리버리를 깔 건데 이제 부장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페이지에 있는 모든 H 태그에 자네가 포트폴리오에 만들어놨던 그 짱구 스타일을 전부 놓고 퇴근해 라고 이제 지시를 합니다. 근데 신짱구에서는 H 태그가 하나밖에 아니면 두 개밖에 없었는데 실제 페이지에 수백 개, 수천 개의 H 태그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냥 야근하라는 이야기로 들으시면 되고 뭐 몬스터 같은 거, 커피 같은 거 사고 이제 하나하나 H 태그를 검색하면서 스타일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개발쟁이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 파일 안에 있는 모든 H 태그에 한 번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반복을 하지 않는 방법이 없을까? 이 신짱구와 가족 관계 모든 것에다가 한 번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치트키가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있었어요. 내부 스타일이라는 방식이고요. 인라인 스타일이랑 다른 거는 이 헤드 태그 안에 이렇게 스타일을 정의하면은 따로 이 아래 H 태그에 스타일링을 넣지 않고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죠. 이 스타일을 복사해서 넣어보죠. 이 헤드 태그 안에 넣으셔야 되고, 헤드 태그에 넣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대로 브라우저가 읽어야 되는 부분은 헤드 태그, 사람들이 읽어야 되는 거는 바디 태그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H 태그 안에 있는 인라인 스타일은 이제 지워볼게요. 필요가 없어졌죠. 이 H1부터 H6까지에 있는 모든 태그한테 배경색을 넣어주겠다는 거죠. 넣어봅시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신짱구와 가족관계 동시에 저희는 넣었고, 이게 한 수백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은 야근할 것을 하지 않고 집에 갈 수 있게 됐어요. 이 방식을 내부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그 인라인 스타일보다 우선순위가 낮아요. 이 우선순위가 낮다는 말은 직접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전에 이제 CSS 문법을 조금 소개는 해드릴게요. 네, 간단합니다. 이 H 태그 같은 것들을 선택자라고 부르고, 이런 무슨 태그에 뭐를 넣을 건데 해서 이렇게 괄호를 열고 속성의 이름 그리고 속성에 대한 값으로 하고, 그리고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합니다. 땡땡 세미콜론 괄호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게 CSS 문법의 거의 전부입니다. 아까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그리고 내부 스타일 방식이 인라인보다 우선순위가 낮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한번 직접 보여드리면서 알려드릴 거고, 뭐 굳이 안 따라 하셔도 됩니다. 보여만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신입사원이 실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내부 스타일 방식으로 구현할 때는 뭐 폰트색이랑 노란색을 해버려야 되는데 조금 순서를 바꿔버린 거죠. 폰트색이랑 배경색을. 여기 보면은
헤드 태그 안에서는 컬러가 레드고 인라인에서는 컬러가 옐로우인 상태인 거죠. 짱구가 반대로 됐다라는 상황인 거죠. 반대로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우선순위를 직접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시면은 인라인이 더 잘 먹어주는구나, 내부 스타일보다는 인라인이 더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거를 굳이 코드로 넣지 않은 거는 따라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 직접 집에서 좀 쳐보시면은 바로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인라인으로 막상 스타일링을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 시간 복습, H 태그 안엔, 헤드 태그 안에는 브라우저가 사용하는 정보, 바디 태그에는 사용자가 보는 정보라고 복습도 친절하게 제가 넣어드렸으니까 이거 강의로 보시고 복습하시면서 과제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어마어마한 그 수백 개의 H 태그를 한 번에 바꾸면서 에이스로 등극을 합니다. 유 부장님은 이렇게 말하죠. 역시 자네야, 자네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다음 날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유 부장님이 떠납니다. 페이지가 수백 개, 수천 개가 있는데 이 모든 페이지의 제목을 수정하고 퇴근해 라고 하는 거죠. 이 신짱구 페이지는 저희가 만든 거는 빠덜과 인덱스 이 두 개밖에 없는데 이게 수백 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이 모든 곳에 헤드 태그를 열고 헤드 태그에 스타일 태그를 넣고 하나하나 다 꾸겨 넣는 상황인 거죠. 당연히 개발자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모든 파일을 한 번에 할 수 없을까? 가 이게 너무 당연한 수순이죠. 있습니다. 외부 스타일 방식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해서 CSS 파일을 따로 분리를 하고 이 CSS 파일을 인덱스, further 그리고 기타 등등의 HTML 파일한테 꽂아주는 방식이 이 외부 스타일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스타일링이 유지보수하기 편해집니다. 한번 만들어 보죠. week2 폴더에 style.css라는 파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들어 보죠. week2에 style.css를 넣고 이 h1부터 헤드 태그에 넣었던 스타일 태그에 넣었던 내용들 있잖아요. h1부터 h6까지 폰트 컬러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넣는 이 내용을 복사해서 한번 스타일에 넣어보죠. 그리고 화면은 꼭 저장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결을 할 시간인데 이 링크라는 태그로 연결을 하시면 돼요. 헤드 태그 안에 한번 넣어보죠. 이 index.html에서 스타일 태그를 지우고요. 링크 태그 제가 넣어드렸으니까 링크 태그를 한번 넣어보죠. 이 스타일 시트라는 것을 링크로 연결할 거라는 이야기고, 링크하는 파일은 그 상대적인 좌표잖아요. 상대적인 좌표로 지금 week2라는 폴더에서 style.css 파일을 연결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세요. 뭐 넣었습니다. 이거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further.html에도 넣어 볼게요. 헤드 태그 안에 넣으시면 돼요. 뭐 들어갔습니다. 뭐 전체적인 코드로 보면 이렇게 되고요. 지금 이렇게 됐을 거예요. 배경색은 노란색, 뭐 글자색은 빨간색 이렇게 됐다면 성공이고요. 일단은 외부 스타일까지 잘 적용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유지보수하면서 모든 H 태그에 한 번에 다 짱구 스타일링, 좀 뒤집어진 짱구 스타일링을 넣고 퇴근을 하겠죠. 근데 아직은 잘 몰라요, 사실. 저희는 CSS를 모릅니다. 그냥 어떻게 쓸 줄 안다 정도를 알게 됐는데, 그래서 캐스케이딩이 뭔지, 시트가 뭔지, 그래서 스타일 시트가 뭔지 그걸 아직 모르는 상태로 일단은
구현만 할 줄 아는 상태가 된 거죠. 일단 해결했습니다. 저희는 퇴근할 수 있어요. 역시 자네야, 자네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또다시 에이스가 됩니다. 근데 진짜 A급 사원, 뭐 군대에서는 에이스, 뭐 회사에서는 A급 신입 이렇게 부르겠죠. 만약에 옐로우랑 레드 이런 글자로 써있는 레드, 옐로우가 아니라 좀 오묘한 색깔이면 어떡하죠? 살짝 핑크인데 좀 어두웠으면 좋겠고 막 그게 좀 있을 거잖아요. 디자이너들이 만들어 놓은 무슨 색깔들이 있을 건데 근데 이 색깔의 이름을 모르는 상태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 이대로 구현만 할 줄 알면 나중에 챗 GPT한테 대체 당하겠는걸? CSS의 원리가 뭔지 정확한 정의가 뭔지 알아야 되는 순간들이 온다면은 진정한 에이스, A급 사원이 되는 거죠. 이 색깔을 정의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RGB 그리고 헥스코드라고 있는데 사실 둘 다 똑같은 거고 그냥 사용하는 방식만 좀 다른 걸로 아시면 돼요. RGB로 표현을 하면은 R은 빨간색, G는 녹색, B는 블루. 이거 RGB 아시죠? 이거 다 아실 건데 0이면은 가장 연하게, 255는 가장 진하게입니다. 그래서 RGB 2500이면 RGB를 뜻하는데 가장 앞에 있는 빨간 것만 꽉 차 있고 나머지는 없죠. 그래서 빨간색이고 RGB에서 빛값만 255다. 그럼 파란색이고 오묘한 색깔들도 다 구현이 됩니다. 그리고 0부터 255인데 총 경우의 수가 256개가 되고 이것은 2의 8승, 2의 8제곱이죠. 뭐 16의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게 헥스코드를 사용하는 방법이 됩니다. RGB 값은 0부터 255였는데 이것을 16진법으로 표현하면은 0부터 255를 딱 두 글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용한 게 RGB에서는 헥스코드로 바꾸는 방법이 됩니다. FF가 꽉 찼으니까 255죠. 00은 00 그대로. 16진법은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시간에 배우시길 바랍니다. 배웠겠죠? 아무튼 빨간색이랑 노란색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RGB에서 빨간색은 255 꽉 차게 하고 그린이랑 블루는 00으로 넣으면 새빨간색이 나오고 노란색은 R이랑 G 값이 꽉 차고 B가 없는 파란색이 없는 게 노란색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오묘한 색깔까지는 구현할 줄 알게 됐어요. 진짜 이제 CSS가 뭔지 한번 알아보죠. 캐스케이딩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찾아봤을 때 폭포, 뭐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계단식, 연쇄적인 이런 단어로 쓰이고 있어요. 저희는 외부 스타일, 내부 스타일, 인라인 스타일이라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뭐 외부 스타일이랑 내부 스타일의 우선순위는 제가 알려드리지 않았지만 해보시면 바로 알 수 있는 거고 이게 나름의 우선순위가 있고 이게 계단식으로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캐스케이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CSS라는 이 기술의 시작은 계단식의 성격을 갖는다 라고 해서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폭포처럼 쑥 내려가면서 우선순위를 갖는다는 거죠. 시트는 이런 거죠. 구글 시트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출석부도 시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CSS 파일로 정의된 이런 스타일 시트를 딱 보면서 헤딩 태그, H1 태그, H2 태그 이런 것들을 딱 보면은 브라우저가 짱구 스타일 넣어 라고 하면서 이런 출석부처럼 체크를 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트를 통해서 헤딩 태그는 시트를 따를 것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뭐 지금까지의 내용을 복습하면은 총 이 세 가지를 알 수 있겠죠. CSS가 뭔지, 스타일 정의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색깔을 오묘한 색깔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뭐 이 정도 하면은 이제 CSS를 어느 정도 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딥다이브는 아니고 어린이 수영풀 정도에서 놀 수 있는 재밌는 CSS 놀이 정도는 이제 다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좀 클래스라는 것을 이야기해 볼 건데 좀 비슷한 성격끼리 한번 묶어 보자는 거죠. 유행처럼 저희는 이런 신발을 다 같이 신는 것도 있고 해서 한번 넣어봤는데 비슷한 색, 비슷한 스타일링을 여러 종류의 태그에 한 번에 넣을 수 있을까? 근데 H 태그라고 무조건 넣는 건 또 싫고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자, index.html 코드를 한번 바꿔볼 건데 이걸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 페이지가 58페이지에 있네요. 58페이지인데 index.html에 이 코드를 넣어주시고 바뀐 거는 이 p 태그 안에 신짱구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쪽에 있는 p 태그에 스팸 태그가 들어가면서 저라고 하는 저는 이 글에서는 신짱구를 뜻하겠죠? 이 부분에 스팸 태그를 감쌌다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태그만 분류해서 스타일링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을까? 라는 거죠. 뭐 H 태그도 좋은데 뭐 이 저라는 부분 그리고 신짱구라는 이 부분에도 똑같이 짱구 스타일링을 한번 적용을 해보자 라는 거죠. 이 스팸 태그는 범위, 공간, 뭐 간격 이런 의미로 쓰이는 태그고요. 뭐 지난 과제에서도 보여드렸듯이 뭐 이미지 태그 때 제가 안 알려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엔 정말 많은 태그가 있으니까 이 스팸 태그도 한번 써보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넣었고 style.css의 내용을 모두 지우고 이 내용을 넣어볼게요. 짱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맨 앞에 점도 같이 넣으셔야 돼요. style.css에 넣어봅시다. 점짱이라는 무언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index.html 코드에 이 짱구를 표시하는 이 스팸 태그와 h1 태그가 있잖아요. 여기에 클래스는 짱이라는 이 부분을 복사해서 한번 넣어볼게요. 이 h 태그의 속성에 이렇게 클래스로 짱을 넣었고 이 스팸 태그도 짱을 넣어드렸고요. 이쪽에 있는 저라고 하는 부분도 짱을 넣어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모든 h 태그, 예를 들면 이 가족 관계 같은 h 태그가 아니라 신짱구를 지칭하는 모든 부분에 짱구 스타일링을 넣게 되는 거죠. 아무튼 넣으셨다면은 이렇게 세 군데에 다 넣으셨다면은 신짱구 저 이 부분만 바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바뀌었죠? 뭔가 느낌이 오시나요? 이 클래스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라는 느낌이 오시면 돼요. 앞에 CSS 파일에서는 점을 넣었고 그리고 각각 태그에는 클래스라는 속성으로 넣어서 짱이라고 넣어주면 되구나 라는 아주 간단한 문법입니다. 짱구를 지칭하는 단어를 저희는 하나의 클래스로 묶었다 라고 보면 되고요. 이런 클래스는 태그가 아니기 때문에 앞에 점을 넣어줍니다. 이게 좀 차이점이 있고 나중에 아이디를 아마 다음 주가 아니죠. 이제 다음 달에 저희가 3주차를 진행하면서 아이디라는 것들을 넣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샵으로 시작하게 되고 그런 것들로 태그랑 다른 점을 구분을 해줄 거예요. 조금 지난 주차에도 그렇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은 클래스가 뭔가요? 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었어요. 교실인가요? 교실은 맞아요. 교실도 맞고 뭐 클래스가 다른데 이런 단어로도 우리는 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되면 이제 클래스를 묶는다는 게 조금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클래스가 뭔가요? 했을 때 제가 좀 사전에 찾아봤었는데 교실도 맞아요. 교실도 맞고 2018년도에 프로듀스 48을 했었는데 이때 저는 안유진을 투표했던 것 같아요. 네, 등급 평가를 통해서 연습생을 초반에 분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만약에 첫 번째 그 내 거야라는 노래를 불렀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가장 좋은 자리는 A반, 뭐 거기서 1등이 가장 가운데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등급이 낮은 애들은 변두리에서 조금 계단 아래에서 춤을 췄던 것 같은데 A반부터 F반까지 분반을 나누는 그리고 등급 평가로 연수생을 분류했죠. 그리고 클래스라는 유행어가 한땐 있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교실이라는 뜻도 있긴 하지만 분류를 한 어떤 집단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다는 점. 이태원 클래스도 이제 좀 오래된 드라마가 되고 있는데 2020년에 나왔네요. 그때 여러분은 몇 살이었을까요? 오늘도 이렇게 제 스터디는 좀 짧은 편이기는 해요. 다른 분들의 스터디는 좀 길 수도 있는데 저는 좀 그렇게 길게 하진 않는 점. 좀 시간이 약 30분밖에 안 해서 아깝다라고 생각하시면 죄송합니다. 그럼 피드백 주시면 제가 50분까지 늘려볼게요. 그리고 이제 공지사항과 과제 알려드리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스터디 5월 7일입니다. 중간고사 기간이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고 이제 스터디를 기다리시면서 5월 7일까지는 스터디 안 나오시면 돼요. 5월 7일 딱 나오시면은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시작을 하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주차부터는 자바스크립트를 다룰 건데 3주차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뭐 물론 시험 공부하고 시험 끝나면은 이제 뭐 놀러 가야 되고 지금 벚꽃도 폈는데 지금 놀러 가야 되는데 뭐 자바스크립트 공부할 시간 없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저도 시간 많이 없는 거 같거든요. 그치만 권장드립니다. 이 기본 문법 꼭 한번 해보세요. 뭐 이런 것들도 좋고 인터넷 강의 사서 보셔도 좋고 뭐 이것저것 책도 좋고 챗 GPT도 좋고 아무튼 공부 한번 해보세요. 프로그래밍 언어를 알려드린다는 게 조금 컴퓨터 공학과에서는 좀 애매한 것 같기도 해서 그래도 알려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기왕이면 예습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과제 데드라인을 제가 깜빡하고 안 적었는데 4월 16일 그러니까 정확히 일주일 뒤 저녁 12시 직전까지입니다. 11시 59분이 되겠죠? 이렇게 위크2 파일에 위크2 폴더에 어사인먼트라는 이런 폴더 하나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서 과제를 수행하시면 되고 위크2 폴더 안에 위를 넣으셔야 돼요. 이게 저희 개발팀에서 워크 클래스 만들 때 이렇게 해야 돼서 위크2 폴더 안에 위를 넣는다. 그리고 어사인먼트는 이렇게 따로 여기에 넣으셔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뭐 보여드리면은 뭐 이런 느낌이겠죠? 위에다가 위크2에다가 밀.md 넣고 어사인먼트를 넣고 폴더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서 과제 수행을 하시면 돼요. 과제는 여기, 윌은 여기. 헷갈리시면 안 돼서 당부드립니다. 이제 윌을 전부 다 보진 않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마크다운을 처음 써보면서 리드미든 MD 파일을 처음 써보면서 생긴 문제가 좀 있어요. 마크다운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크다운과 독하게 익숙해지는 것을 좀 강요 또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숙제를 준비했어요. 마크다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면은 이렇게 코드 블럭 아니면 헤딩, 볼드, 리스트, 뭐 불릿으로 만든 리스트, 숫자로 하는 리스트가 있을 거고 링크를 하는 방법도 있을 거거든요. 뭐 이것저것들이 있을 건데 마크다운을 한번 문법을 써보는 것을 선택사항으로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필수사항으로는 CSS에도 정말 많은 속성이 존재해요. 이걸 다 알려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마진과 패딩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을 그 위클리 아일랜드에도 꼭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에 추가해서 추가 공부를 요청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페이지 꾸미기를 할 건데 지난주에 하셨던 그 자기소개 그리고 언어 소개 페이지가 있을 건데 그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어사인먼트 폴더에 넣어주시고 style.css 하나 만드시고 이렇게 이 내용들을 다 수행하시면 됩니다. 뭐 자신이 설명한 내용을 꾸며주시고
뭐 폰트 웨이트나 폰트 사이즈라는 속성도 있거든요. 이것을 한번 사용하는 것도 선택 사항으로 넣어드렸고요. 뭐 마징 패딩도 한번 써보시라라고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뭐 지난주 과제가 있는데 지난주 과제 제가 깃허브에 올려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 깃이 링크가 네. 여기 이번 주에는 제 깃을 넣어 드렸을 거거든요. 제가 안 넣었구나. 제가 착각을 했네요. 제가 깃을 만들어 놨거든요. 제 나름대로의 답안, 모범 답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링크도 다시 만들어서 공유를 할 테니까 네, 프론트 소울치킨의 GDG 프론트 이거 제가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 링크를 안 올렸네요. 깜빡하고. 여기 보시면은 제 나름대로의 답안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제가 마크다운 어떻게 쓰는지도 예시로 한번 만들어 놨거든요. 이거 보시고 프리뷰 뒤에 코드 보면은 이 마크다운 어떻게 썼는지 제가 해놨어요. 이거 보시면서 마크다운 이렇게 쓰는구나 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왜냐면 마크다운 안 써놓으면은 제가 읽을 때 정말 좀 피곤해요. 그래서 좀 강조 드립니다. 제 나름대로의 모험 답안, 제 소개는 아니고 짱구의 소개지만 이미지도 넣어보고 링크 태그도 어떻게 잘 했고요. 이거 받으셔서 한번 보셔도 되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참 많은 것을 했네요. 2주차 스터디 끝입니다. 자, 사진 촬영. 자, 저번 주보다 사람이 줄었잖아요. 매주 이렇게 확인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몇 명 남았을지 보겠습니다. 끝났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어요.